발전이 이제 되면서 지속적으로 외부의 그 싼 금액 자금들이 그 러시아 시장으로 도입이 되고 이런 것들이 러시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혹은 소득의 능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해내므로 해서 사실은 그 외형상으로는 많이 성장했지만 그 안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거품이 끼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2008년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그 세계 경제의 호황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주력 상품의 에너지 유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던 뭐 경상수지, 자본수지, 재성수지 이런 것들이 드디어 그래도 일순간이나마이지만 그래도 전부 다 흑자기적으로 돌면서 드디어 어느 정도 경제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이걸 발판으로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도약을 맞이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장밋빛 생각이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순간이 왔을 때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투자의 형태로 경제 구조를 개편을 하고 많은 그 행위들이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러시아 시스템 내에서는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한 번에 발전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바로 그 금융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그 시기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나타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기점을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실질적인 현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그 2008년도에 있었던 이런 금융위기는 러시아처럼 그 어떤 한 부분 그리고 그 한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특화돼서 발전되지 못한 형태에서 외적 요건에 의해서 발전되는 그러한 경제적인 구조가 가지는 문제점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위기에 봉착했을 때 대처를 그렇게 손쉽게 할 수 없다는 아주 좋은 예로서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다른 외부 평가기관이나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도 예측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사실은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이제 2010년도, 2011년도에 이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 10년도나 11년도에 보여줬던 GDP 성장률 4.0%, 그러니까 4%대는 기존에 보여줬던 연평균 한 6에서 7%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본다면 그다지 나쁜 형태는 아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적인 어려운 점들도 있었지만 외부적인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시간이 흘러가는 데 따라서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 그 일본의 원전 사고나 아니면 그 국제 신용기관에 의한 뭐 미국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한 그 하락, 그 다음에 유럽의 재정 위기 이런 거가 동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정도 4% 보여준 것은 좀 선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러시아 정부가 그동안 경제가 선정한 동안에 일정 정도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는 비축 부분이 상당 부분 갖춰져 있었다. 즉 그것이 뭐 서방처럼 그런 양적 완화 정책, 그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흥 정책을 꾸준하게 펼쳐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버티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보다는 러시아 경제가 그래도 그 적게나마 경쟁력을 상당히 많이 갖췄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이제 앞으로 지금 그 작년 12월에 총선이나 지금 올해 대선, 그다음에 앞으로 뭐 9월달, 10월달에 이뤄지는 아페크 회의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벌어질 소치 올림픽이라든지 그다음에 18년도 올림픽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투자들이 꾸준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국제적인 이벤트가 러시아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준비가 되고 기다리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여기서 하나 이제 플러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국제적인 이벤트들이 그동안 러시아 경제 성장의 중심이었던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이제 서부 지역보다는 러시아 전역을 펼쳐서 이 이벤트들이 이제 행사가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경제 성장의 또 하나의 그 발목을 잡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지역 간에 있어서의 발전의 균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닥쳐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돼서 이런 투자와 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는 것과 같이 일어나게 된다면
지금 갖고 있었던 이런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도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오기 이전까지 있어서의 경제적인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10년도, 11년도 경제 회복 기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러시아에 있어서의 환율 문제, 뭐 또 다른 환율이나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본다면 러시아 경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환율은 훨씬 더 이제 30달러 이상으로 해서 이제 가치가 좀 많이 평가절하 이미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본다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외환 보유고나 그다음에 유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이런 외부 효과들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인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좀 안정적인 기미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내부적인 저항력이 좀 약해서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다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3차 양적 완화를 하느냐 아니면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냐 안 하느냐 이게 뉴스거리로 나타났었는데 유럽은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했을 때는 러시아 경제에서 바로 주식시장에서 반응이 긍정적인 형태로 왔고 미국에서 했을 때는 또 바로 부정적인 형태로 바로 반응이 됐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경제가 아직까지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경제 구조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외부적인 환경 효과가 러시아의 대외적인 신인도를 흔들 수 있는 이런 환경 문제를 계속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을 때 결국 그 대안은 어쩔 수 없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중국이 그 대안이라고 생각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그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굉장히 안 좋게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기존에 말씀드렸던 유럽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국가부도 사태들 같은 것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도 보이고 러시아, 미국에 있어서의 경제도 다시 살고 중국 경제도 연착륙하지 않겠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이 부분도 러시아한테 마치 운이 다가오는 것처럼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